집안일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빨래하고 빨래 개고 그다음에 뭐 이유식 챙겨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허청아입니다. 아이랑 얼마나 많은 시간 함께 보내시나요? 아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다고 해도 아이랑 진하게 교감하는 시간을 한번 시간으로 재보면 사실 몇 분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36개월까지 가정보육 꼭 해야 된다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각 집안의 사정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언제 보내야겠다고 다짐하고 그때부터 보낼 수 있는 집은 정말로 축복받은 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 보낼 수 있는지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언제 보내야 되냐는 거에 대한 기준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어린이집을 언제 보내야 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이집을 보내든 보내지 않든 집에서 내가 주 양육자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그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는 말을 들으면 좀 겁이 나기도 해요. 왜냐면 양육자가 뭔가를 많이 해줘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다른 또래에 비해서 뭘 잘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하는 방식이 맞을까? 그러면서 뭐 많은 교구들을 사주기도 하고 키즈 카페나 아니면 뭐 센터에 데려가기도 하고 책을 또 많이 읽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풋들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애착인 것 같아요. 이 애착이 생후 3년 동안 잘 발달해 있고 안정적인 애착을 맺으면 사실 이제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존중받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안정적인 애착의 대상으로부터 받은 그런 애정어린 혹은 일관된 양육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고 사실 이 믿음이라든지 이런 애착이란 거는 내면에 아주 강한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대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모든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관계에 다 안정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고요. 내 배우자, 내 파트너 아니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후 3년 동안 주 양육자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맺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 안정애착에 대한 오해가 또 많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실험 연구 같은 거에서 엄마가 멀리 떨어졌다가 돌아왔을 때 뭐 엄마를 보고 바로 안정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정 애착이다, 회피 애착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 애착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아이가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어떤 그 보호자로부터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 대상이 내 주 양육자인가 그거를 보면은 안정 애착을 잘 맺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안정 애착의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불안하거나 혹은 이제 욕구가 부족한 순간에 어떤 양육자한테 내 욕구를 표현하고 그 욕구가 충족될 거라고 기대했을 때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안정애착은 주 양육자와 내가 보호받고 있고 일관성 있는 양육을 통해서 안정적인 양육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아이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양육자도 내가 잘 양육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착의 대상이 네. 우린 주로 다 엄마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아닐 수도 있는 네. 경우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엄마가 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섭섭하더라도 누군가 내 안정적인 애착에 대한 뿌리가 되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누구든 사실 상관없죠. 네. 사실 다중애착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중애착이라는 건 꼭 한 명의 양육자가 아니라 여러 양육자와 안정애착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럴 때도 반드시 꼭 전제돼야 되는 거는 안정적인 애착을 맺고 있는 주양육자와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랬을 때는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애착 관계를 맺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그리고 아이 입장에선 다중애착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더 유리한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거는 내 안정애착의 대상이 한 명인 게 아니라 이제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랑 안정애착 관계고 그다음 아빠랑 둘이 있을 때도 아빠랑 안정애착 관계고 이게 아이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면서 안전한 환경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안정애착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나 당장 직장 때려치고 아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안정애착의 중요한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안정애착에서 중요한 건 같이 보내는 시간의 양이 아니고요. 시간의 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퀄리티 타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퀄리티 타임은 말 그대로 굉장히 질 높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퀄리티 타임을 잘만 보내면 안정애착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와닿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남자친구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핸드폰만 하고 일하고 옆에서 나한테 신경도 안 쓰고 하면은 내가 남자친구한테 애정을 느낄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의 시간을 생각해봐도 내가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집안일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빨래하고 빨래 개고 그다음에 뭐 이유식 챙겨주고 같이 시간을 하루 종일 보내더라도 아이와 눈을 마주쳐서 아 내가 너한테 지금 집중하고 있어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해 이런 걸 표현하는 시간이 없다면 아이는 똑같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겠죠. 그래서 안정애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퀄리티 타임에는 10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10분 동안 아이한테 온전히 집중하라고 하면 처음부터 10분을 채우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물도 마시러 가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절대 자리를 10분 동안 뜨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핸드폰을 막 보고 싶어서 근질거리거든요, 옆에. 저도 그래요. 그리고 10분 동안 뭔가 알람이 울리면 뭔가 중요한 연락 같은데? 그래서 막 엉덩이가 들썩거리는데 내가 이 10분을 아이와 함께 정말 온전하게 집중하는 퀄리티 타임을 보내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나면 그 10분 동안은 물도 마시러 가지 않고 당연히 TV도 보지 않아야 되고 핸드폰도 보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아이와의 놀이에 이탈하지 않고 계속 아이의 놀이에 집중해주고 아이와의 시간을 온전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만 결코 짧지 않고요. 이런 시간들이 누적되면 아이는 당연히 저절로 나는 이 주 양육자인 우리 엄마 그리고 아빠 할머니한테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 애정을 내가 다 온전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보다 얼마나 퀄리티 높은 시간을 보내는지에 이제는 좀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매년 어린이집에 학기마다 그런 거 써서 보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인가요? 아이가 요즘에 관심 있어 하는 뭐 장난감은 뭔가 이런 것들 막 물어봐요.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을 텐데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항상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한 학기 단위로 이제 그런 조사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는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은데요. 학교에 가서도 그런 걸 하더라고요. 뭐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은, 뭐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는,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는, 취미는, 특기는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작가님하고 PD님도 그런 것들 이제 물어보면 선뜻 대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알려면 아이랑 같이 내가 온전하게 노는 10분의 시간들이 계속 누적이 돼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닐 때도 우리 아이가 요즘 좋아하는 놀이는 뭘까? 제가 그래서 그걸 쓰면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 이러면은 잘 모르죠. 근데 10분의 퀄리티 타임을 보내면 알 수 있어요. 요즘 아이가 뭘 좋아하고 어떤 데 흥미를 가지고 있고 지난주엔 못했지만 이번 주엔 뭘 하는지 그래서 아이의 발달에 대한 변화를 세밀하게 캐치할 수도 있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안다는 것도 왜 중요하냐면 이 좋아하는 놀이를 알아야 확장해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또 놀이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거는 또 다음 기회에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오늘부터는 아이와 10분 퀄리티 타임을 꼭 보내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꼭 처음에 10분이 아니더라도 5분이라는 시간에서부터 먼저 조금씩 늘려가면서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10분의 퀄리티 타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TV나 라디오나 이런 것들을 켜두지 않는다. 네, 나의 이런 그 관심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은 다 차단하는 거예요. TV도 끄고
뭐 라디오 켜져 있으면 라디오도 끄고 오디오도 끄고 그래서 이렇게 차단을 다 하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퀄리티 타임을 내가 해야지 하면 좀 준비가 필요해요.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고 핸드폰도 뭐 좀 무음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물 마셔야 되면 물도 미리 마시고 이런 준비들. 그 다음에 만약에 아이가 이제 형제 자매가 있거나 쌍둥이거나 할 때는 어렵지만 각자 가져야 돼요. 그래서 퀄리티 타임은 항상 원칙이 1대1이거든요. 그래서 아빠, 엄마, 아이와 함께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아빠와 아이, 그 다음 엄마와 아이, 그리고 아이가 2명이라면 아빠와 첫째, 아빠와 둘째, 아니면 엄마와 첫째, 엄마와 둘째, 쌍둥이면 각각 1대1로 퀄리티 타임을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집중해서 논다는 거는 일부러 막 아이의 놀이에 막 참여하면서 말을 막 많이 걸어주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게 오히려 아이의 놀이를 방해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이의 놀이를 그냥 따라가 주면 돼요. 10분 동안. 그래서 아이가 뭔가에 몰입하는 놀이를 하고 있고 내가 그 사이에 퀄리티 타임을 위해서 아이의 놀이에 온전하게 같이 참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하고 있는 놀이를 말로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고요. 중계하듯이, 스포츠 중계하듯이 이거 하고 있네. 빨간 블럭 위에 파란 블럭 올렸네. 이런 식으로 따라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하고 있는 놀이에 이제 같이 역할 놀이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원하는 놀이가 있으면 그걸 같이 해줄 수 있죠. 뭐 엄마 책 읽어줘 아니면 엄마 나랑 이거 하자. 아직 말을 못하는 시기고 너무 어린 시기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 이제 스킨십을 하면서 책을 읽어주거나 이제 아이가 그때 꼭 필요한 어떤 놀이를 같이 하거나 하는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말을 못하고 막 6개월 이하의 어린 시기라고 하더라도 엄마나 아빠 그다음 양육자가 내 놀이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굉장히 빠르게 잘 알아차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와 함께 놀이할 때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그리고 아이의 눈을 이렇게 번갈아 보는 경우 반대로 내가 아이와 놀이를 참여하지만 너무 부산스러워. 그래서 뭐 시계를 본다거나 핸드폰을 본다거나 하는 그 두 경우를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는 엄마가 혹은 아빠가, 그러니까 양육자가 아이와의 놀이에 온전히 집중하고 다른 데에 시선이 쏠리지 않을 때 훨씬 더 집중해서 오래 놀이를 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린 시기고 말로 표현하지 않고 혹은 말로 표현하는 시기가 되고 다 큰 아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나와 함께 놀고 있는 이 대상이 나의 놀이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그다음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는 너무나 아이가 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아이의 놀이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자체가 퀄리티 높은 시간이 나와 그 상대방의 관계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어린이집을 언제 보내야 될까? 내가 어린이집을 언제 보낼 수 있을지 선택 가능하다면 그러면 퀄리티 타임에 대한 걸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린이집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아. 근데 너무너무 하는 일이 많고 집안일이나 아니면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아서 아이와 퀄리티 타임을 보내기에 체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저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충분히 충전을 하고 내가 아이와 퀄리티 타임을 보낼 수 있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에너지를 많이 충전한 뒤에 아이가 돌아오면 퀄리티 타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면 어린이집은 너무 좋은 대안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내가 보내지 않아도 아이와 함께 충분히 집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동시에 퀄리티 타임도 보낼 수 있다. 그럼 아이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을 언제 보내야 되냐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선택 가능하다면 내가 퀄리티 타임을 아이와 함께 온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와 그다음 에너지가 갖춰져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죄책감이라는 것도 좀 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고 지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와 함께 아무리 짧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얼마나 내가 퀄리티 높은 시간을 보냈는지가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퀄리티 타임을 보낼 수 있다면 그러면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